오늘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손주들이 제잘거려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살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3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손길, 바로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날 계단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더 큽니다.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매일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식탁이 보여요. 예전엔 남편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죠. 혼자 먹는 아침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어요. 건강해야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니까요.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미경이, 둘째 딸 지연이,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아이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곤 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달라졌어요.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큰딸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시댁 가야 해. 시어머니 생신이거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이 우선이죠. 둘째 딸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 보러 올 수 있어? 지연이는 엄마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다음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일까요? 한 달 후일까요? 두 달 후일까요? 막내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준호야, 엄마야. 괜찮으면 밥 한번 먹자. 몇 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친정어머니께 자주 못 찾아뵀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혼자 빨래를 했어요. 혼자 장을 보러 갔죠.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결국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입니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TV를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소리가 있으니까 켜놓는 거예요. 적막한 집이 무서워서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혼자 조용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런 큰 변화가 올 줄은요. 그 변화가 바로 다음 주에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던 때였죠. 미리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얘들아,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모이자.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할게.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큰딸 미경이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올해는 시댁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 작년에 친정 갔으니까 올해는 시댁 차례잖아. 이해는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 알았다. 시댁 식구들께 안부 전해드려라. 둘째 딸 지연이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만 낳았으니까 시댁 눈치 덜 보잖아요. 지연아, 너라도 와줘야지. 언니는 시댁 간대. 하지만 지연이의 대답도 비슷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애들이 영어 캠프 가거든. 명절 연휴 이용해서 3박 4일짜리. 벌써 등록금 다 냈어. 그리고 남편도 골프 약속 잡았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마지막 남은 건 막내 준호였어요. 아들이니까 꼭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형님들 다 바빠서 못 온대. 너라도 와야지. 혼자 명절 보내게 할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회사 워크숍이 있어요. 명절 연휴에 팀 워크숍 간대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워크숍이 엄마보다 중요하니? 엄마, 죄송해요. 다음 명절엔 꼭 갈게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다 바빠서 못 왔어요. 우리 둘이 지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송편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전도 부쳤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웃집에 나눠줬습니다. 혼자 먹기 많아서요 라고 말하며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이 엄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지연이 엄마 다음엔 꼭 갈게요. 준호 엄마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들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라.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하니까요. 자식들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청소하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TV 보는 일상이요. 하지만 명절을 혼자 보낸 후로는 외로움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혈압약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약을 챙겨 먹었죠. 하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다 떨어졌고 반찬도 없었죠.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소파에 앉아 쉬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앞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어지러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죠.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김치, 두부, 계란, 우유,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카트에 담다 보니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큰 봉지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택시를 탈까? 생각했지만 집이 가까워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돈도 아까웠고요.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서서 쉬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그런데
고장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래 한숨이 나왔어요. 저희 집은 4층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자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계단이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계단에 쓰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것 같았죠.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냥 지나갔죠. 계단에 누워있네 하는 중얼거림만 들렸을 뿐입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차가운 계단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짚는 게 느껴졌죠. 지금 119 부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그녀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여기 아파트 계단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네, 의식은 있으신데 움직이시질 못해요. 주소는?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구급차 곧 올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그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검사를 하고 링거를 꽂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제가 같이 왔어요.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 가능한 가족분 계세요? 하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었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될까요? 아들, 준호. 겨우 말했습니다. 그녀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맞으세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네, 5호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어머니 혼자 계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다시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한테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금방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척추 압박골절이십니다. 떨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드님 오실 때까지요. 괜찮아요. 집에 가세요. 겨우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좀 이따 갈게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제 옆을 지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녀의 이름도 모른 채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밤이었습니다. 병실 불빛이 희미했어요. 옆을 보니 그녀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학생,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깨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바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고 일어서려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드님이 아직 안 오셔서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준호가 아직 안 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2시에 연락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니요. 그녀는 전화는 여러 번 했는데 회사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더 났죠. 학생은 이름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네요. 저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는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게 어디 당연한가요? 이제 집에 가요. 너무 늦었어요. 수연이를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했어요. 내일은 안 돼요. 당신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연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변명을 늘어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누나들한테도 연락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나갔어요. 30분. 제가 준호를 본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수연이가 왔습니다. 손에 죽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죽 사왔어요. 따뜻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떠먹여줬어요. 수연아, 회사는? 물었습니다. 오늘 반찬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죠. 제 자식도 아닌데 반차까지 내가며 돌봐주다니요. 그날 오후 미경이와 지연이가 왔습니다. 간단한 과일만 들고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엄마, 우리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라며 나갔어요. 딸들이 나간 후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있다 갈게요. 안 돼요. 당신도 퇴근해야지. 하지만 수연이는 괜찮아요. 제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씩 들렀다가 금방 나갔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매일 왔습니다. 퇴근 후에 때로는 점심시간에도 들렀죠. 간병까지 도와줬어요. 저는 점점 수연이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 낯선 천사에게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연아, 요리 솜씨가 좋네. 수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 해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제가 7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누가 키웠어? 수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까지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니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 같아서요.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낯선 저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죠.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제 친할머니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수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수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할머니가 있었으면 했어요. 명절 때 다른 애들은 할머니 집에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계단에서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수연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곁에 없었어요. 수연이도 외로웠죠.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외로움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민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그리고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제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우리 수연이.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가 됐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수연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제 옆에 있어줬어요. 제 손을 잡고서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해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척추 압박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큰딸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라고 했죠.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0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싸요? 둘째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의사가 일부는 보험이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셋이 복도로 나가더니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내? 셋이서 나눠내야지. 나는 여유가 없는데.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이가 인사했죠. 미경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간병인이에요? 수연이는 아니요.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자원봉사자? 하고 물었죠. 수연이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수연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자녀분들 오셨네요. 그래. 수술비 이야기하러 왔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술하세요. 비용은 우리가 낼게요.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고맙구나.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곧 나갔어요. 엄마, 우리 갈게요. 수술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30분도 안 돼서 모두 떠났습니다.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속상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혈연인 자식들보다 낯선 이 아이가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늦게까지 제 옆에 있어줬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죠.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도 올게요. 수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퇴원한대. 집에 가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요양병원은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말했지만 아이들은 엄마 집에 가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우리도 다 바쁘고.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 이야기만 나왔어요. 수연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퇴근하고 매일 할머니 집에 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그럴 수 없어.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 사는데 뭐.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도와드리고 가면 돼요.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도와준대. 그러니까 집에 갈게. 아이들은 누가 수연인데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아끼는 손녀야 라고 대답했죠. 준호가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 믿어도 돼요? 하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는 너희들보다 더 잘해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죠. 퇴원하는 날 수연이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집까지 함께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가 비어 있었죠.
수연이는 할머니, 제가 장 보고 올게요 하며 마트로 갔습니다. 1시간쯤 후에 돌아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필요한 거 다 샀어요. 이제 밥 해드릴게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죠. 얼마 후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수연이가 숟가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우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어요. 그날부터 수연이는 매일 왔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제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도와줬죠. 할머니, 아픈 데 없으세요? 늘 제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함께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이 배우 멋있지 않아요? 그래, 우리 수연이 남자친구도 이렇게 멋있어야 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곁을 지켰죠. 저는 점점 수연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진짜 제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수연아. 너는 내 진짜 손녀야.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야.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남자친구 있어? 수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네. 사귄 지 1년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궁금해서 물었죠.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잘 이해해주고 제 꿈도 응원해줘요. 수연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수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막내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아니 어머니.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준호 씨, 어머니가 그 할머니셨어요? 준호는 수연 씨가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대신 해줬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준호 씨 어머니신 줄. 저는 수연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수연아. 넌 나한테 천사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몰랐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수연이의 손도 잡았어요. 수연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이상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점심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수연이는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수연이 사귄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저도 놀랐어요. 준호 씨가 할머니 아들이실 줄은.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이게 다 인연인가 봐. 수연이가 나를 살렸고 그 수연이가 우리 준호 여자친구였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운명 같았어요. 준호가 수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해줬어. 엄마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이는 당연한 일했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변명을 늘어놨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 변명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준호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도 바빴을 때 친정 어머니께 잘 못했어. 그때는 몰랐지. 혼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계속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 어머님인데.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 할머니든 어머님이든 난 다 좋아. 준호가 수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도 엄마 잘 부탁해. 나도 자주 올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연이가 함께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수연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준호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죠.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계단에서 쓰러진 게 이런 인연을 만들어줄 줄이야. 수연이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수연이가 준호의 여자친구였다는 것.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났어.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당신도 좋아하실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할머니, 집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놀랐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인연이 있다니. 그래, 우리 수연이. 나도 좋아. 너 덕분에 행복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인가 봐.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떠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수연이가 대신 엄마를 돌봐드렸다니. 부끄럽습니다. 목이 메는 소리였죠. 준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내가 바빴던 거 엄마가 이해해. 위로했지만 준호는 아니에요, 엄마. 바쁜 건 핑계였어요. 제가 엄마를 소홀히 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어색해했습니다. 다음 날 찾아왔을 때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 하고 부르다가 망설였죠. 아니, 할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연아,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 우리는 처음부터 할머니와 손녀였잖아. 수연이는 내 할머니. 근데
준호 씨 어머니시니까 조심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손녀고 나는 내 할머니야.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 추가된 거지. 수연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말에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못해드린 거 조금이나마 제품에 안겼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너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연이가 엄마를 돌봐드린 거 알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엄마도 수연이가 너무 좋아.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준호는 엄마가 먼저 만나셨네요. 인연이 참 신기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퇴근 후 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이가 반찬을 떠서 제 앞에 놓았고 준호가 국을 따라줬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셋이 TV를 봤어요. 준호와 수연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았죠. 엄마, 편하게 소파에 앉으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이 모습이 좋았어요. 젊은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요.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수연이를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 미경이와 둘째 지연이를 불렀어요. 네 사람이 집에 모였죠. 언니들,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내 여자친구 수연이야. 준호가 수연이를 소개했습니다. 수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미경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 병원에서 봤던 사람이네. 엄마 돌봐줬다던? 수연이는 내 할머니, 어머님을 돌봐드렸어요. 라고 대답했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수연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여의었습니다. 미경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어디서 자랐어요? 수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지연이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올래? 미경이도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복도로 나갔죠. 저는 수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애써 웃었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고아원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지연이도 거들었죠. 맞아.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를 진심으로 돌봐드렸어요. 미경이는 그래서 더 수상한 거야. 목적이 있었던 거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미경아, 지연아,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미경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는 내가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야.
너희는 어디 있었어? 병원에 일주일 만에 왔잖아. 지연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빴어요. 바빴다고? 수연이도 바빴어. 직장 다니면서도 매일 날 돌봤어. 너희는 뭐 했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 미경이가 엄마 그래도 고아원 출신은 하려는데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고아원이 어때서? 수연이는 너희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혈연이 뭐가 중요해? 진심이 중요하지. 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힘들어했습니다. 누나들의 반대와 수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매일 전화가 왔죠. 미경이와 지연이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 더 좋은 사람 많아.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그래. 우리가 소개팅 주선해줄게. 괜찮은 집안 딸들 많거든 이라고 했죠. 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들이 계속 반대해요. 근데 저는 수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준호야, 내 마음이 어떤데? 물었습니다. 준호는 수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연이는 제게 빛이에요. 엄마를 돌봐준 것도 그렇고 항상 따뜻하고 밝잖아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따라. 누나들은 엄마가 설득할게. 준호는 근데 엄마.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수연이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그건 별개의 문제야.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복을 포기할 순 없지. 앞으로 잘하면 돼. 다음 날 준호가 수연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심했어요. 누나들이 뭐라고 해도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물러날게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물러서면 안 돼. 너는 준호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야. 준호도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나도 처음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책감이 컸어. 근데 이제 알았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엄마도 우리를 응원하시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수연이,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준호가 너를 선택한 건 최고의 선택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엄마, 수연이는 제가 지킬게요. 누나들이 뭐라고 해도 수연이를 꼭 지킬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잘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믿어. 수연이 잘 지켜줘.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딸들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말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미경이와 지연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준호는 긴장한 얼굴이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을 마주 봤습니다. 준호가 수연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어. 엄마는 찬성해. 미경이가 바로 반응했어요. 엄마, 안 돼요. 왜 안 돼?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고아원 출신이고 집안도 모르고.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체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버린 엄마를 돌본 사람이 수연이야.
내가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미경이가 엄마, 우리도 바빴다고 했잖아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바빴어? 수연이도 바빴어. 직장 다니는데도 매일 왔어. 간병까지 해줬어. 너희는? 명절 때도 안 왔지? 추석에 혼자 차례상 차렸어. 너희는 시댁, 영어 캠프, 워크숍. 핑계만 댔잖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수연이를 인정해. 그 아이는 너희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했어. 혈연도 아닌데 말이야. 미경이가 엄마, 그래도 하려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 수연이를 계속 반대하면 엄마는 너희와 인연을 끊을 거야. 진심이야. 세 자녀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수연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준호의 사랑이고 너희가 반대할 권리 없어. 너희는 혈연이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진심이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수연이가 그걸 가르쳐줬어. 준호가 누나들을 봤습니다. 누나들, 엄마 말씀 들었지? 나는 수연이랑 결혼할 거야. 누나들이 반대해도 할 거야. 하지만 축복해주면 좋겠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연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도 울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연 씨를 판단할 자격이 없었어요.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 드디어 딸들이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준호가 특별한 날을 계획했다며 수연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도 함께 있으라고 했죠. 거실은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수연이는 와 예쁘다 하며 감탄했죠. 저도 놀랐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로맨틱한 줄 몰랐어요. 준호가 수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수연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죠. 준호 씨, 수연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내 운명이라는 걸.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걸 알고 더 확신했어. 이건 운명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엄마도 함께 모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저도 사랑해요. 네, 결혼할게요. 준호가 일어나 수연이를 안았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제 반지였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저한테 준 반지였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축복을 담아서 수연이한테 주라고.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소중한 걸. 저는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넌 내 딸이야. 당연히 줘야지. 이 반지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준호가 수연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완벽해, 수연아.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연이를 만난 것도, 엄마가 수연이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모두 감사해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 수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그래, 수연아. 내가 나를 살렸어. 내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우리 수연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로포즈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이에게는 친정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수연아, 내가 내 친정 엄마 역할을 할게.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요? 그럼 난 내 엄마야. 결혼 준비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할 거야.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웨딩드레스 고르기였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드레스샵에 갔어요.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는 수연이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예쁘다. 수연이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천사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완벽해, 수연아. 정말 아름다워. 눈물이 났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었죠. 드레스를 고르고 나오는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어릴 때부터 꿈꿨어요. 결혼할 때 엄마랑 함께 드레스 고르는 거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은 예물을 고르러 갔습니다. 준호도 함께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반지를 고르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엄마, 이 반지 어때요? 준호가 물었죠. 좋아. 수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청첩장을 만들 때도 함께 했습니다. 수연이는 신부 측 부모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할머니, 이 칸에 뭐라고 쓸까요? 저는 이수연의 어머니라고 써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넌 내 딸이잖아. 당연히 엄마지. 수연이는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미경이와 지연이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연 씨, 이 꽃 어때요? 미경이가 물었고 예쁘네요. 언니 수연이가 대답했죠. 지연이가 수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편견을 가졌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는 아니에요, 언니. 저야말로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와 함께 이것저것 고르고 준비하면서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이면 저 결혼해요. 꿈만 같아요. 그래, 우리 딸. 내일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둘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딸처럼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씨였죠. 일찍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아, 말문이 막혔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 수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예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이 마무리를 해줬어요. 수연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메이크업 선생님도 어머님과 따님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했죠.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됐습니다. 준호는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연이도 준비를 마쳤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님과 함께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제가 수연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수연이는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준호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준호에게 수연이의 손을 건넸어요. 준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네, 어머니. 평생 잘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양가 대표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랑 측은 미경이가, 신부 측은 제가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의 어머니로서 목이 메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딸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준호도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어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수연이의 고아원 선생님들도 오셨죠. 수연아, 정말 잘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수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여기 서세요. 준호 가족과 수연이 그리고 저 모두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수연이도 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고 싶어요 라고 했죠.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야지.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어디 있어? 거절했지만 두 사람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발이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요.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이 3개나 됐죠. 제 방, 준호와 수연이 방, 그리고 여유방. 엄마, 이 방은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이사한 첫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최고야.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모여서 TV를 보고 주말엔 함께 나들이도 갔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매일 제 건강을 챙겨줬죠. 엄마, 약 드셨어요? 엄마, 오늘 산책 가실래요? 친딸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방에 들렀죠.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정말 효자가 됐어요. 주말에는 미경이와 지연이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왔죠.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안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연이가 점심을 준비했어요. 미경이와 지연이가 도왔죠. 옳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웃으며 함께 요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연이도 맞아요. 수연이 덕분이에요. 수연아, 고마워. 수연이는 수줍게 웃었죠.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죠. 밤에 수연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수연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엄마. 엄마가 계셔서 행복해요. 둘이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결혼 1년 후 수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수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 수연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준호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아빠가 됩니다.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미경이와 지연이도 축하해줬어요. 저는 수연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하는 수연이를 말렸죠. 안 돼. 넌 지금 쉬어야 해. 임신 기간 내내 수연이를 돌봤습니다. 입덧할 때도, 배가 불러 힘들어할 때도 항상 곁에 있었어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엄마, 무서워요. 수연이가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잘할 수 있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갔어요. 준호와 저는 수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만 힘내, 수연아. 준호가 응원했고 저도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했죠.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수연이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수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준호도 수연이를 안으며 고생했어, 수연아.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예쁜 손주였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가 여기 있어. 많이 사랑해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수연이를 돌봤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음식을 챙겨주고 수연이가 쉴 수 있게 도와줬어요. 엄마, 친정엄마가 이런 거구나.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경이와 지연이도 조카를 보러 왔어요. 와, 진짜 예쁘다. 모두가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죠. 밤에 아기가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먼저 갔어요. 수연아, 엄마가 볼게. 넌 쉬어. 아기를 안고 달랬죠. 우리 손주, 왜 울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증손주예요. 정말 예쁘죠? 수연이가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대견해요. 하늘의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손주가 돌을 맞았습니다.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미경이와 지연이 가족, 친척들, 수연이의 고아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손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실을 잡았어요. 오래 산다는 뜻이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준호, 수연이 그리고 손주, 미경이와 지연이 가족들도 함께 찍었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죠.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녁 가족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를 만난 것도, 엄마와 가까워진 것도 모두 축복이에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수연이가 저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지연이도 울먹였어요. 저도요, 엄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했어요. 이제는 자주 올게요. 엄마 곁에 더 있을게요. 딸들도 변했습니다. 저는 딸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수연이도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저도 감사해요. 받아주셔서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수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이자 준호의 아내, 손주의 엄마였죠. 한 사람이 저희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요. 손주도 생겼고 며느리는 천사 같고 아이들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모두 수연이 덕분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시겠죠? 수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옆에 앉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한테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둘이서 꼭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연아, 저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아. 그럼요, 엄마.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가족이에요.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계단에서 쓰러진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저는 80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요즘 제 일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연이가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손주는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죠. 준호는 출근 전에 꼭 제 방에 들러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됐습니다. 매주 주말엔 온 가족이 모여요. 미경이와 지연이도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들러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진심으로 걱정해주죠. 수연이 덕분에 딸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실수한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야 했어요. 둘째, 혈연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가르쳐 줬어요.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셋째, 건강을 너무 과신했어요. 조금 어지러운 건 괜찮겠지 하고 무리했죠. 그래서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실수를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도요. 수연이의 진심이 저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한가요?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쁜 자식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수연이라는 천사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해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